네, 2026년 메디케어 일렉션 피리어드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잘못된 표현이나 혹은 또 잘못 인식되고 표현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렉션 피리어드는 뭐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고객이 멤버가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한테는 또 일렉션 피리어드는 코드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저희가 MAPD 플랜을 팔거나 PDP 플랜을 팔 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작성 시에 일렉션 피리어드를 꼭 이렇게 일렉션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일렉션 피리어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종류에는 뭐 ICP 혹은 IP, AP, OEP, SEP 등등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일렉션 피리어드인데 보험사마다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코드를 부여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캐리어의 한 코드만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사실은 다른 캐리어에서 뭔가를 진행을 할 때 해당되는 일렉션 피리어드를 찾으실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일렉션 피리어드 코드가 뭐 짧고 간단해서 좋기는 한데 한 가지로 유니버셜하게 통용되는 그런 코드는 이제 IP나 AP 정도, OEP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SEP로 넘어가면 다들 상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원문 그대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아시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캐리어에서 코드를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제가 많은 분들이랑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제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특히나 일렉션 피리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일렉션 피리어드를 이야기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고객을 메디케어라는 그 시스템 내로 이렇게 들어오시게끔 해줄 때 저희가 일렉션 피리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메디케어 시스템에는 사실은 MAPD만 있는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오리지널 메디케어고요. 두 번째로는 MAPD 플랜들이고 세 번째는 또 PDP 약보험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갭까지도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들어오는데 이때마다 일렉션 피리어드라는 개념들이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메디케어 일렉션 피리어드 이렇게 얘기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해당되는 일렉션 피리어드와 MAPD에 해당되는 일렉션 피리어드, 그 다음에 PDP, 서플리먼트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 가끔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미스언더스탠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가지로 좀 나눠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가입할 때도 저희가 따로 일렉션 피리어드를 고르지는 않죠.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별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MAPD처럼. 하지만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ssa.gov에서 온라인으로 하지만 거기도 일렉션 피리어드를 고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많은 교육이나 또 학습을 통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언제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정리를 했어요. 자, 저희가 65세가 막 됐고, 미국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갖고 계시고, 혹은, 디서빌리티 연금을 65세가 안 됐지만 2년 이상 꾸준히 받아오셨거나, 아니면 루게릭병 같은 병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만성 신부전증을 안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메디케어 A, B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죠. 그 기간을 저희가 IEP, Initial Enrollment Period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IEP는 7개월 동안 윈도우가 열리죠. 네, 생일월을 기준으로 전 3개월, 후 3개월. 이렇게 전체 7개월 동안 IEP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전 3개월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생일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요거는
저희가 자주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잊으실 수도 있는데 월의 첫 번째 날,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같이 첫 번째 날이 생신인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런 분들은 네, 시작일이 그 전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생신인 분은 5월 달부터 네, 그게 생일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 이분의 메디케어가 시작되는 그런 기간은 5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1일 생일자만 그 전달로 네, 한 달 당겨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IEP 기간 동안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GEP, General Enrollment Period라고 불리는 GEP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디 가도 뭐 어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IP를 놓쳤거나 아니면 특별한 SEP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없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 동안이 이 파트 A와 파트 B를 가입할 수 있는 제너럴 일렉션 피리어드가 생깁니다. 이때 1일, 뭐 1월이나 2월이나 3월 중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파트 A나 B가 시작되는 일은 다음 달에 첫 번째 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페널티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놓치는 경우에 이유들이 있는데 뭐 가만 보면 나는 전 직장을 그만두고 코브라를 가지고 있어. 혹은 나는 리타이어리 커버리지, 뭐 페더럴 뭐 리타이어리 뭐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있어. 혹은 나는 오바마 보험을 갖고 있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놓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페널티 대상이 됩니다. 내가 현재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플로이먼트 베이스로 커버리지를 헬스 커버리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다 크레디터블 커버리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AB,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도 SEP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직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65세가 됐는데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직장을 통해서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직장보험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메디케어 A, B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통은 A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는 경우라면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보통은 B를 나중에 진짜로 은퇴하셔서 직장건강보험이 끊어질 그 시점에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점을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SEP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대한 일렉션 피리어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장 익숙하죠. MAPD에 대한 일렉션 피리어드를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뭐 훨씬 많아요. 여기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아주 많아서 오늘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또 상당수의 SEP는 보면은 대부분 그 자체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니셜 커버리지 일렉션 피리어드. 앞서 말씀드린 이니셜 일렉션 피리어드랑은 조금 표현이 다르죠. 커버리지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ICEP라고 표현이 되면 이거는 MAPD에 대한 이니셜 일렉션 피리어드를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 명칭을 구분을 이렇게 해놓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다양한 툴에 들어가서 인롤먼트를 진짜로 진행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다 보면 ICP라고 부르는 경우보다는 그냥 IEP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캐리어에 따라서 ICP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서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트 A, B가 시작돼서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7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파트 B가 딜레이 된 경우 그러니까 그 기간을 7개월을 벗어나서 내가 직장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 그거보다 늦은 시점에 내가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딜레이드 파트 B라고 해서 뭐 SEP 같은 경우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 아는 AEP 그렇죠?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간 요 기간 동안에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MAPD 혹은 PDP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아시는 거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일렉션 피리어드 코드인데, 네, AP가 끝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내가 가입한 네, MAPD 플랜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약 커버가 약하거나 아니면 주치의를 만날 수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 요 바로 석 달 기간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내가 바꾸면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2월 달에 바꾸면 3월 1일, 3월 달에 바꾸면 3월 1일 이렇게 MA 그 PD 플랜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 해당 기간 동안에 요 오른쪽에 주의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OEP 기간은 AP랑 P 기간이랑 조금 경우가 다른 게 AP 기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담 잘 해드릴게요. 제가 좋은 플랜 골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OEP는 AP처럼 마케팅을 하는 것을 CMS에는 원천적으로 금지해 놨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생긴 고객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면 그때 대응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지 내가 고객들을 계속 컨택을 해서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하면서 뭔가 그분들의 마음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마케팅은 OEP 기간에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잘 아는 SAP가 있는데 SAP에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여기 간단하게만 보면은 뭐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줘요.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래서 그 2, 3개월 내에 다른 플랜으로 변경을 하고 5스타 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은 스테이트에서 좀 해당되는 플랜들이 없어서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5스타 플랜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5점 별점 5개를 받은 최상급의 이제 그런 플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랜 같은 경우는 1년 12달 한 번 정도는 해당 플랜으로 무조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2월 8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0일 그때까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5스타 플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요 기간은 그리고 또 기준은 스테이마다 그리고 캐리어마다 조금 적용하는 게 다른데 현재로는 그 5스타 플랜이 있는 분들은 그 기간을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동부 쪽 저희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LIS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그 디스니 플랜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SEP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보통은 그 약 플랜을 요즘 특별히 많이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MAPD 일렉션 피리어드와 PDP 일렉션 피리어드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IEP는 사실은 동일해요. IP는 큰 문제 없이 동일합니다. AP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SEP에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메디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오리지널 메디케어나 아니면 MAPD 혹은 PDP와 같이 일렉션 피리어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6개월 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프레임 막 정해져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메디갭 혹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오픈 일롤먼트 피리어드라고 그래서 OEP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이제 처음에 65세가 되셨을 때 혹은 AB가 막 시작했을 때 이때 6개월 동안 이제 서플리먼트에 가입하실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음.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저희가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파트 D를 반드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이라 하면 6개월 동안 자격을 주어지지만 파트 D를 언제 가입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변하실 수 있고요. 이때는 메디갭 OEP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개런티드 이슈, 무조건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적 정보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기왕증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이슈가 있다 하시더라도 무조건 메디갭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런티드 이슈라는 그런
그 기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런티드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죠. 그런 이벤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직장 보험을 잃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던 MAPD 플랜이 내 자발적인 어떤 해약이 아니라 제공하고 있던 캐리어가 뭐 문제가 생겨서 사라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네, 개런티드 이슈에 그 적합한 상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서플리먼에 예, 그 어플라이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외에 그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게임 연중 내가 가입하고 싶을 때 아무 데나 가입할 수 있어요. 아무 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런티드 이슈가 아닌 상황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언더라이팅을 거치셔야 되고요. 언더라이팅 결과에 따라서 아예 거절되거나 혹은 할증되거나 아니면 무담보로 그러니까 특별 기왕증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뭐 6개월을 기다리고 보험이 진행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좀 크게 저희가 그동안 뭉뚱그려서 얘기했던 그 일렉션 피리어드 가입 기간에 대한 것들을 오리지널 메디케어, MAPD, PDP 그리고 서플리먼트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얘를 다 담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희가 가장 많이 예, 그리고 또 사용하고 있고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요 표를 좀 정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AP는 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그리고 MAOEP는 MA 플랜을 갖고 있는 예, 여기서 말하는 MA는 MAPD 혹은 MA only 혹은 네, 그 SNAP, 그 스페셜 니즈 플랜, Dsnap, 뭐 Csnap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MAOEP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MAPD 플랜을 갖고 있는 분들만 네, 이때 적용이 가능하시고 SEP는 예, 연중 해당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고요. ICP나 IP도 마찬가지죠. 네, 생일에 따라서 예, 연중 아무 때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MAOEP New라는 게 있어요. 네, 아마 그 앞서 말씀드린 MAOEP와 MAOEP New가 사실은 다 똑같은데 끝에 New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차이인데 이 개념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AOEP New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MAOEP New는 1년 언제든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AOEP New는 막 지금 A, B가 시작된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MAPD 플랜을 가입하신 분들이 3개월 동안에 내가 가입한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시점에 상관없이 뭐 이분의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가입하는 시점이 연중 아무 때나 될 수 있잖아요. 그 3개월 동안에는 이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MAOEP랑은 다른 개념이죠. MAOEP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MAOEP New라는 것은 네, 새롭게 그 메디케어가 시작된 분들 중에 MAPD 플랜 혹은 뭐 MA only 플랜, 디스니 플랜 하신 분이 3개월 동안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플랜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들어봤는데 미스터 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파트 A는 26년 4월 1일 날 시작하고 파트 B도 동일한 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전에 3월이든 6월이든 에이전트를 만나서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MAPD 플랜을 가입을 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미 플랜에 가입된 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입해갖고 닥터를 만나려고 했더니 닥터가 이 보험을 안 받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경우에는, 아, 나 이거 바꾸고 싶다. 이런데 시간이 지금 4월이에요. 자, 이러면 사실은 MAOEP는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분은 이제 막 AB가 시작된 분이기 때문에 해당 월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2개월, 그리고 해당 월을 포함해서 3개월 동안 플랜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아, 나 플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5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이 시작이 되고요. 이 플랜을 가입할 때 에이전트분은 MAOEP New라는 네, 그런 네, 일렉션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MAOEP New라는 게 지금 보험사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취지에 그러니까 그 3개월 그리고 난 이제 막 그 메디케어가 시작이 됐고 그 3개월이 넘지 않았고 이런 조건들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네, 일렉션 피리어드 고르시면 되고요. 혹시 경우에 따라서 없다 그러면 아더에다가 그 설명을 쭉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볼게요. 그 박 여사님께서는 25년 9월 1일 이 A와 B의 시작이 되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B가 시작이 됐고요. 9월 1일에. 그래서 이미 MAPD 플랜에 뭔가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써보고 10월 달 돼보니 나 이 플랜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에이전트가 MAOEP New 일렉션 코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그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으면 1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그 최 선생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니셨던 분으로 가정을 할게요. 파트 A, 그러니까 65세가 되신 시점은 24년 5월 1일이세요. 그런데 1년 정도 더 직장을 다니시다가 25년 5월 1일에 파트 B가 시작되게끔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이제 파트 B, 딜레이드 파트 B로 이분이 시작이 됐어요. 가입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6월 달까지도 괜찮았는데 약을 타러 가보니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7월 달이 됐으면 나 바꾸고 싶어 하면 3개월, 그러니까 2개월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그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거는 8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요 3개월 동안에 MA, OEP New를 통해서 플랜을 변경하실 수 있는 횟수는 단 1회입니다. 단 1회입니다. 뭐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 저희가 AP를 제외하고는 다 1회에 한정이 돼 있죠. MA, OEP도 1회뿐이 안 되죠.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딜레이드 파트 B 혹은 그 loss of coverage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딜레이드 파트 B와 loss of coverage는 좀 성격이 다르나 하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둘 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SEP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딜레이드 파트 B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렉션 피리어드를 사용하면 파트 D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파트 D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이 일렉션 피리어드, 이 그 딜레이드 파트 B 일렉션 코드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MAPD나 MAON이나 뭐 C스냅, D스냅 플랜을 가입하실 때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윤 선생님을 좀 예를 들어보면 이분은 23년 4월 20일이 65번째 되는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파트 A가 23년 4월 1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계속 다니셨어요. 2년 동안. 그래서 25년 4월 달에 나 이제 은퇴를 할래요 라고 해서 파트 B가 5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경우의 수로 만들었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딜레이드 파트 B로 5월 1일에 파트 B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ICP가 그러니까 그 MAPD를 가입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 그 다음에 6월 이렇게 총 5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B가 시작하는 전 3개월, 그리고 파트 B가 시작되는 그 월,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더, 이렇게 해서 전체 5개월이 이분이 ICP 그 코드를 이용해서 딜레이드 파트 B 코드를 이용해서 MAPD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는 기간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딜레이드 파트 B를 사용을 하면 파트 D는 가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파트 D에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파트 D에.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loss of coverage라는 게 SEP가 또 있습니다. loss of coverage라는 커버리지를 사용하면 그 5월 1일이 이제 이분의 파트 B 시작이 되니까 5월 달, 6월 달, 7월 달, 요 3개월 안에는 PDP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물론 MAPD나 MAON이나 D스냅, C스냅 모두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일렉션 코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피리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입하실 수 있는 기간과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좀 바뀌게 됩니다. 뭐 그래서 궁금해 하실까봐 파트 B를 신청하는데 저희가 보통 A, B 신청할 때는 내가 언제부터 파트 A 시작하고 언제부터 파트 B 신청하게끔 저희가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런 옵션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고객에게. 저희가 그러다 그냥 신청하면 나오는 대로 받게 되는데
이렇게 파트 A는 이미 있고 파트 B를 나중에 직장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CMS-40B라는 이런 폼이 있습니다. 이 폼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네, 파트 B를 신청하는 별도의 폼이에요. 이 폼에 보면 그 질문들 중에 커버리지 스타트 데이트를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퇴자들은 그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언제부터 파트 B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 사항을 CMS에서 주고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4월 달까지 일을 하지만 난 파트 B는 5월 1일, 4월까지는 내가 직장 보험 풀리 커버를 받고 있으니 보험이 필요 없어. 근데 4월 1일부터 하면 그때부터 제가 뭐 올해 기준으로 202불 90전 파트 B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월 1일부터 할래. 이렇게 해서 그 은퇴자들의 그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전화를 좀 받았는데, 뭐 어떻게 이걸 준비하는지 아셨는지 또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SEP 중에 그 듀얼,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있는 분들, 혹은 LIS 혹은 엑스트라 헬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일렉션 피리어드들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그 전년 24년도와 그 많이 변했죠. 근데 그 변한 내용이 이제 뭐 올해, 그러니까 25년도에만 그 한정적으로 적용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25년도에 바뀐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26년에도 25년도에 바뀐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Integrated Care SEP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표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풀 메디케이드인 사람이에요. 파셜은 안 돼요. LIS만 있는 사람도 안 돼요. 풀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메디케어 해당 음,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셔야 되겠고 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이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나는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꿀 거야. 그런데 내가 바꿀 MAPD 플랜이 Fully Integrated Dual Eligible SNP, 저희는 FID라고 부르고 혹은 여기 나와 있는 HID라고도 부르며 또한 AIP라고 불리는 그런 플랜들이 각 지역마다 캐리어마다 별도로 있습니다. 이 플랜으로는 바꾸실 수 있어요. 언제? 매달 변경이 가능하세요. 자, 자격 조건은 메디케어는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고 풀 메디케이드셔야 돼요. 파셜은 안 됩니다. 풀 메디케이드셔야 되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타겟 플랜이 하이디나 파이디나 AIP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플랜이 파이드인지 하이드인지 AIP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그것은 해당 플랜의 SOB나 EOC를 확인하면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해서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플랜들이 많이, 파이디 플랜이나 하이디 플랜들이 많다면 1년에 12번도 바꿀 수 있겠죠. 11번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데 메디케이드를 자격을 상실하셨거나 아니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취득을 하셨거나 아니면 나의 LIS 레벨이 원래는 레벨 뭐 2였는데 1으로 바뀌었거나 3였는데 2로 바뀌었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노티스를 받은 월 혹은 실제로 그렇게 되게 이펙티브가 된 월, 둘 중에 좀 더 늦게 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월 플러스 2개월 동안 다른 플랜으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LIS만 있거나 혹은 파셜로 있는, 그러니까 LIS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 위에 풀 메디케이드 있는 분들은 매달 그 파이디나 하이디로 플랜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LIS만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매달 변경은 안 되고 이분들은 그냥 그 레귤러 MAPD 하는 분이랑 똑같아요. SEP가 있거나 AEP 기간이거나 OEP 기간이 아니면 연중에는 그 다른 MAPD로 플랜으로 변경이 불가하신데 다만 이분들은 LIS를 갖고 있는 분 중에 약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보험은 매달
다른 약보험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매달 다른 약보험. 혹은 네, MAPD를 갖고 있고 LIS를 갖고 있는 분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MAPD를 버리고 PDP로 갈래. 그것도 연중에 가능하세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